자, 이번 시간은 생물 진화의 역사에 관련된 시간입니다. 생물 진화의 역사, 지구과학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 영역입니다. 지구과학을 잘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후다닥 해볼게요. 자, 이번 시기의 학습 목표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고, 그렇죠? 성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구분할 수 있고, 각 시기별로 생물적으로 우린 지금 지구과학이 아니고 생물이니까 생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슨 생물이 언제 활성화되는지 이런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인류의 진화 양상, 뇌가 어떻게 됐고 손가락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인류의 진화, 네안데르탈인 이런 거 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표 하나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 표 하나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근데 집어넣기 어렵겠죠. 하나씩 볼게요.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둬야 되는 거는 지질 시기를 구분하는 거, 이연이 있고요. 시생이연, 원생이연, 현생이연, 이연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대가 있고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무슨 기가 있습니다. 이건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그 단위로 이연이 가장 큰 단위고요.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기다.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생이연과 원생이연을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선캄브리아기라 부릅니다. 성캄브리아 대죠. 성캄브리아 대. 그 다음에 현생이연이 여러분이 아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이 둘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화석입니다. 화석이 이쪽은 많고, 즉 현생이연은 많고 위는 적고 이래 되는 거죠. 화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캄브리아기 때. 자, 이제는 포인트에 밑줄 그어가면서 잠깐 볼게요. 시생이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핵생물의 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생물에서는 원핵생물 이때 시생이연 때 출현했다. 시초야. 이연의 시초, 시생. 시초했죠? 그 다음에 원시적인 형태, 원생. 그 다음에 현재하고 비슷한 형태, 현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 시기에 중요한 화석,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이게 뭐냐면 원핵생물이니까 남세균이라는 게 광합성하는 자그마한 원핵생물입니다. 근데 요것들이 많이 쌓여있는 퇴적층이 발견이 됐어요. 그 퇴적층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원생이연에서 중요한 거는 진핵생물이 출현했다. 이겁니다. 진핵생물. 에디아카라. 이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네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거 별게 아니고,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섞여 있다는 얘기죠. 자포동물하고 환영동물, 이 두 개가 섞여 있는데요. 자포동물, 환영동물 이거 다 뒤에서 배울 거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자포동물은 해파리, 말미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포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지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환영동물은 지렁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된, 고리 환자의 형태죠. 고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 지렁이 이런 애들, 요런 거에 원시적인 형태가 출현했다 이거죠.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고생대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때부터 현생이연이죠. 시생이연, 원생이연 아니면 다 현생이연인데, 고생대 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거 몇 가지. 일단 캄브리아기. 선캄브리아기는 캄브리아 전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캄브리아 전식이 여기가 선캄브리아면 이 캄브리아기 때부터는 캄브리아기 여기 현생이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캄브리아기 때 중요한 거는 캄브리아기 폭발이 있었어.
현재 존재하는 동물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이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상생물이 진출하기 시작했어. 육상생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오존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 앞에서 설명했던 거, 이 시기에 광합성하는 애들이 열심히 산소 만들어서 뿌려가지고 오존이 생겼기 때문에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절지동물, 어류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절지동물은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곤충 같은 것들, 껍질이 딱딱하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어류, 물고기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고생대에서 기억해줘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죽은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류하고 절지동물이 생겼어. 즉 뼈대가 있고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게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딱딱하니까. 그 전에 이 시기에는 딱딱한 게 없어요, 몸에. 그러다 보니까 화석이 별로 남은 게 없지. 근데 고생대 이후로는 뼈대가 있는 동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화석으로 많이 남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화석을 중에서 기억해둬야 되는 거는 어류가 출현했다고 했는데 최초의 어류. 최초는 아니고 많이 남아있는 화석으로 많이 남아있는 거 갑주어. 이런 거 있고요. 고생대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삼엽충이죠. 그 다음에 식물 중에서 선태, 양치 이런 식물들이 출현하고 번성했다. 선태는 이끼 얘기하는 겁니다. 우산이끼, 소리끼, 이끼, 양치는 고사리.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같이 보면 되죠. 다음 시간에 이런 거 배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여기 보면 중생대 때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되는 거는, 중생대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번성했냐면 파충류, 공룡이 번성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두면 되는 게, 번성한 시기, 파충류가 이 중생대 때 번성했죠. 그럼 처음 나온 시기는 그 전 시기입니다. 고생대 끄트머리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다 이렇습니다. 번성한 시기 바로 전 시기에 출현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중생대 때 중요한 거는 거시식물,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많았다. 거시식물이라는 게 솔방울을 자세히 본지 모르겠지만 솔방울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씨가 요 사이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씨가 솔방울 하나씩 까보면 알 겁니다. 씨가 뭘로 쌓여있지 않다, 겉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거시입니다. 중생대 때 이런 것들이 번성한 거고요.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신생대 때는 포유류, 새끼한테 젖먹이고 새끼 낳는 거, 알이 아니고 새끼 낳는 애, 이런 포유류가 번성했고 속시식물들이 출현했습니다. 되겠죠? 거시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씨를 뭘로 싸고 있는 거, 그게 속시야. 여러분이 보는 거의 대부분의 식물이 속시고요. 포유류들이 번성한 이유는 이게 정온동물이잖아.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 간에 체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파충류보다 훨씬. 그죠? 중생대에서 기억해둬야 되는 화석은 암모나이트.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공룡은 공룡이고요. 그 다음에 거시식물의 은행나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은행나무.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매머드 이런 애들 있죠. 매머드. 또 하나 화폐석 있습니다. 화폐석. 지구학 시간에 한 거랑 똑같죠? 요거 조금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표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무슨 기에 뭐 했는지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성칸불이하기 때 각각 시기에 어느 생물이 출현했는가, 그리고 이 생물과 이 생물은 같은 시기에 번성했는가,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석 그림만 보고 인류의 진화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게 뭘 것 같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써드릴게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언제 시기? 가장 오래된 거 시생이온이죠. 시생이온, 원핵생물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에디아카라. 요게 뭐 같아 보입니까? 제 눈에는 해파리 그 위에 이렇게 잘 보면 그렇게 생겼습니까? 많이 잘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언제 번성하던 시기냐면, 요거 두 개는 요거 선캄브리아기 때죠. 선캄브리아기 때. 요게 무슨 화석이냐면, 화석 보고도 뭔지 알아야 됩니다. 갑주어고요. 이게 익룡이야, 익룡. 이게 갑주어고, 물고기가 익룡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갑주어. 요게 삼엽충. 요거 어느 시기? 이렇게 자르면 요게 어느 시기냐면, 요 두 개는 무슨 시기? 고생대 되겠고요. 요거 뭡니까? 암모나이트 중생대. 그죠? 그 다음에 요게 화폐석입니다. 돈처럼 생겼죠? 신생대. 화폐석이라고 하는 거는 원생 동물이야. 세포 한 개짜리 동물이 이게 퇴적층에 축적되어 가지고 요와 같은 형태로 남은 겁니다. 이쁘게 생겼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화석은 그 다음에 각 시기별로 무슨 동물이 번성했는지, 요 정도는 번성한 거, 출현한 거는 번성한 걸 기억하면 그 전 단계가 출현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조금 기억할 게 있죠. 그 다음에 인류의 진화 볼게요. 자, 인류의 진화는 뭐 간단한 겁니다. 척추가 C자형에서 S자로 바뀌었다. 직립보행에 좀 더 유리하고, 뇌에 전해지는 충격이 좀 덜한 구조, S자형 구조. 두개골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빨 이래 됐고요. 이거 좀 다르고, 손 모양에서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거는 엄지손가락의 길입니다. 요거 엄지손가락이 길어짐으로써 뭔가를 쥐기가 편한 거야. 발도 평평해짐으로써 완벽하게 직립보행에 유리하게 된 거죠. 이건 뭐 그냥 봐도 알겠죠.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 초기에 최초의 현생 인류라고 불리는 애들, 가장 오래된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이 정도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직립보행이 가능했고요. 간단한 도구를 썼고요. 적어드릴게요. 직립보행이 가능했고, 아주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고, 이거 다음에 된 게 호모자가 붙으면 이제 사람하고 유사해진다는 건데, 더더욱 뇌가 커졌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뇌가 훨씬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석기도구와 중요한 거는 불을 썼다 이거죠. 불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부터. 그리고 나서 네안데르입니다. 테르가 아니고 타린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있는데, 예전에는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로 넘어오지 않았을까? 그 복잡도나 어떤 사람하고 생긴 게 밀접한 정도에 따라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DNA 분석을 해봤더니 현생 인류하고는 거리가 멀더라. 네안데르탈인이. 그래서 구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신인류, 신인.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현생 인류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안데르탈인이 왜 구인이 됐냐면 옛날에 인류의 직계조상인 줄 알았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분석한 거야.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서 딱 봤더니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완전 달라. DNA 염기 서열이.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요새는 호모사피엔스를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요 정도. 요번 시간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